자, 계산 문제 풀게요. 계산기 옆에다 끄시고, 이제 계산을 한 번에 푸는 방법으로 이제 갈 건데, 자, 따라서 정해법. 31번입니다. 31번에 정해법과 정해법인데, 정해법 위주로 가져가세요. 31번 가시는데, 자, 들어갈게요.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가법에 산정하는 적산가율 구하라 그래요. 그럼 밑에가 정해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저 식을 대입시킬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돼요? 제도론가를 먼저 구하는 게 좋죠. 제도론가는 지금 거기가 사용승인 신축공사비가 6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승인이 2018년 9월 1일이고 기준점이 2022년 2년이 경과됐어요. 경과연수가 2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경과연수가 몇 년이다? 2년. 전체 내용연수가 40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해법으로 이제 가라고 하고 잔가율이 10%죠. 근데 건축비 지수가 이제 지수법이라면 2029년이 110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100이 내려가니까 1.1로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저랑 같이 이제 따라오시면, 자, 들어갑니다. 일단 매년 간가율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보세요. 매년 간가율은, 제조달원가에다가 잔존 가격을 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연수가, 경제적 연수가 몇 년이냐면 40년이죠. 이걸 나눠주게 되면 매년 간가액이 나오겠죠. 그럼 간가 누계액은 어떻게 구하냐? 간가 누계액은 여기다가 경과연수를 곱해요. 무슨 연수를 곱한다? 경과연수가 아까 몇 년이었죠? 2년.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두들겨 볼게요. 먼저 6천을 치세요. 6천만 원에다가 치셨습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1 하시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재료가가 얼마예요? 6,600을 메모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거꾸로 빼면 계산기를 한 번에 쓰거든요. 메모링을 하고, 그럼 6,600이 지금 나오셨죠? 잔존 가치가 몇 %죠? 그럼 10%를 여기서 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를 눌러보세요. 마이너스 10%를 누르게 되면, 자, 5,940만 원이 뜨죠? 이걸 몇 년으로 나누셔야 되죠? 나눠보세요. 40년 나눕니다. 나누기 40년 하시면, 자, 정확하게 148만 5천 원이 뜨죠? 여기다가 경과연수가 몇 년이에요? 곱하기 2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떠요? 297만 원이 뜨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이거 메모링 하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거꾸로 뺀다. 거꾸로 6,600을 빼면 계산기 한 번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6,600을 빼보세요. 6,600을 빼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요? 63040000이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는 무시한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제가 기출에 대한 우리 계산 문제 특강을 일요일에 때렸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그때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출에 대한 우리 계산 문제 특강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보셔서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저도 특강이 좀 백선이 남았고 앞으로 이제 특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강을 좀 많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또 특강이 분명히 했었거든요. 계산 방식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번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넘기시면 정률법이에요. 32번은 따라서 정률법. 정액이야, 이건 정률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이 잘 나오지 얘는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죠? 얘는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신축공사비가 얼마죠? 8천이라고 되어 있나요? 준공 시점이 2015년이니까 2년이 경과됐죠. 건축비 지수가 100이니까 125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8천 한번 쳐보세요. 8천만 원을 치시고, 자, 어떻습니까? 항상 기준 시점이 올라가죠. 그죠? 그럼 125를 올리고 100을 내려야 되잖아요. 자, 이걸 한번 때려보세요. 1억이 나올 거예요. 1억이 나오나요? 1억이 나옵니다. 1억에다가, 자, 여기다 곱하기 잔가율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해요. 자,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한다면,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1억이에요. 처음에는 간가가 됩니까? 간가가 안 됩니까? 안 되죠. 잔가율이 70%라는 건 30%씩 간가라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저랑 같이 갑니다. 그럼 30%라면 1억에다가 0.3을 곱하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천이 되잖아요. 이거 하셔야 얘를 이해할 수 있어요. understand? 그럼 3천 됩니다. 그럼 3천만 원이 돼요. 이걸 약자로 할게요.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1억에서 3천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억에서 3천 빼면 얼마가 되죠? 1억에서 3천만 원 빼면 7천만 원이 되죠. 그럼 7천만 원에다가 또 곱하기 0.3을 해야 되나요? 그럼 7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3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1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맞나? 그러면 자, 2,100만 원이 된다면 자, 어떻습니까? 원리가 2,100만 원이 된다면 그냥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7천에서 2,100을 빼야 되죠. 그럼 7천에서 2,100을 빼면 4,900만 원이 남거든요. 아, 가자. 그럼 4,900만 원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는 뭐냐면 그냥니까 잔가율이 70%니까. 그러면 1억에서 70%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0.7을 치면 70%가 7천이죠. 그런가? 그럼 여기다가 0.7을 1억에다 곱해야 돼? 7천에다 곱해야 돼? 7천에다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7, 7이 49. 4,900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요.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맞죠? 그럼 잔가율이 0.7이라는 건 맞나요? 몇 년 지났죠? 2년이니까 7, 7이 49죠. 그럼 4,9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근데 정율법이 나온다 그랬어? 정예법이 나온다 그랬어? 정율법은 이걸로 끝나고 정예법 위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4,900만 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은 이제 끝났고 수입 방식으로 가요. 수입 방식으로 가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페이지로 가시면 36번을 올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은 36번은 그냥니까 30회 때 출제를 했습니까? 찾았습니까? 요게 32회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가장 유력한 문제라고 좀 봐요. 아시겠죠? 아까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가 찍어드렸죠. 짜잘한 것들을 풀어드리는데 얘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지금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해서 이론부터 먼저 갈게요. 그래서 수입 방식이 나옵니다. 수입 방식이 나오는 게, 자, 따라서 수익 환원법. 자, 수익 환원법은요. 자,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가격이 되겠죠, 그죠? 분석법하고 환원법은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수익 환원법의 식이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가격을, 자, 우리가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밑에 무슨 이율이 들어가죠? 환원율.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장래에 대한 순수익을 환원한다 그러고 환원율을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는 이따 정의를 보고요. 토지는요, 감가가 됩니까? 감가가 안 됩니까? 그럼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자본 수익만 고려해요. 근데 토지는 그냥니까, 자, 건물은 그냥니까, 상각이 됩니까? 둘 다 고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순소득을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 환원율을 또 구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저부대, 무슨 부대? 부채감납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가요. 누구 투자 입장으로 간다?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저기 익숙한 부대로 데리고 가요. 그게 무슨 부대다? 그러면 저가 뭐죠? 부가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저당 순수를 찾으셔서 그걸 익히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환원율을 구하는 게 또 순서에다가 위험률인데, 자, 따라서 C조 12. 자, 이 순서를 이제 보시고요. 이 5가지에서 없는 걸 찾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합니까? 시장에서 거래사례에서 갖고 옵니까? 거래사례를 갖고 오고요. 이 조성법의 요소구성법은 요구수익률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러니까 요구수익의 산식하고 똑같아요. 요구수익률은 객관적이겠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죠. 그럼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률을 더해서 구성요소로서 위험요소를 더해서 그걸 하나씩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다, 얘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저당세는 고려하지 않죠.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성법에 지에 들어갔죠. 객관적이니까 이건 주관적이니까. 자, 물리적으로 토지는 상각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래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하거든요. 여기 계산 문제 나왔고, 지분에 대한 거와 저당 투자가 은행이 요구하는 게 다르죠. 그럼 같다, 다르다. 분리될 수 없다, 있다. 이따가 나오고요. 예를 들면 평가사다 보니까 차입자, 따라서 LG전자, 얘는 누구 투자자 입장에서 쓴다 그랬어요? 지분. 저당과 지분을 환원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전으로 가요. 그럼 저당을 고려했고 세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매기간을 보고요. 지분 형성 보고 같이 변화를 보는 거죠. 자, 부채감납법은 그냥니까 은행 입장입니까? 그러면 제가 LG 부조라는 얘기 아시죠? 그럼 예를 들면 누구 투자자 입장에서요?
지분주자. 부채 감당법은요, 거당. 그래서 LG전자가 부조라는 빵빵 생산해냈어요. LG 부조. 그럼 얘는 부채 감당법이니까 아까 무슨 부대? 저부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C조 12. 그래서 어떤 반에 가갖고 내가 조씨 쓰는 손 들어봐야 했더니 12명이 있어요. 12가 12명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조씨가 12명이 있다. 자, 또 조씨 12, 요씨 12. 자, 그러면 여기 맞출 수 있는 눈높이로 가볼게요.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에 39번 문제 있나요? 자, 따라서 조씨 12, 요씨 12. 그럼 요씨 12분이에요? 부예요? 분해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분해법은 감가수 가는 방법이거든요. 저 지금 414페이지 39번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분해법이 여기 들어가면 되나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파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40번. 옳지 않은 거 칠판. 부채 감당법 아세요? 그 유명한 무슨 부대? 저가 뭐야? 부가, 대가, 1번이 왜 틀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부대인데 부부저야?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저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들어갔죠? 그럼 부채 비율이 아니라 대부 비율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는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럼 따라서 저부대. 저가 뭐야? 대가. 부채가 나와야 돼? 대부 비율이 나와야 돼? 대부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41번은 다 보겠습니다. 기출이에요.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보는데, 틀린 것만 먼저 찾아드리면 5번이죠. 자, 금융적 투자계도법이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이자 수익과 지분의 수익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죠? 그러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른 지분이 중요합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조성법은 제가 요소 구성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소 구성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걸 분해해서 위험에 따라 위험 활동을 더해가고요. 시장출주법은 대상에서 구했어요? 매매 사례로부터 구했어요? 매매 사례로부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4번을 찾았고요. 물리적도 자, 어떻게 돼요? 토지와 건물이 같다, 소득이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세전으로 갔죠. 부동산 가치 상승하는 고려했고 지분 형성분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이 정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42번은 자 보세요. 항상 감정평가 이론상 여기는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간다? 그 다음 밑에 저부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그럼 위에는 무슨 영업소득이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이론상 무조건 그 기업은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부대? 저가 뭐야? 그럼 몇 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데 아까 제가 대표적인 계산 문제 위주로 가세요. 그거 가고 사이드는 제가 사이드로 풀어드리는데 일단은 36번을 제가 찍었습니다. 36번. 찍었나요? 그 다음에 36하고 38번에다가 별표 적었어요. 3개씩. 그러니까 36과 38이 유사한 문제입니다. 근데 유사한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가? 그럼 볼게. 얘네들은 그냥야 짝수용도에 나와. 자, 36번은 몇 회 때 나왔어? 38번은? 올해 몇 회야? 그럼 얘네 유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가세요. 저 지금 100선도 남고 어마어마하게 남았거든요. 제가 찍는 거에 안 나오면 저 안 찾아요. 제 말 맞아요? 굉장히 냉정해요, 수강생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36 아니면 38이지. 그럼 36부터 보는데 직접 하는 법이 얘예요. 아까 따라서 순영업소득. 그 위에는 무조건 무슨 영업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순영업소득. 그 다음 밑에 한원율이 깔리죠? 자, 그래서 자, 크게 적어볼게. 갑니다. 7, 8. 자, 가공기 유용순 아세요? 그래서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용순이 만들었죠. 여기까지가 순서도를 구하는 게 나와요. 가가 뭐죠? 가만 알아요? 가는 총소득. 공이요. 공식 및 불량물체고 기가 기타 소득. 유효가 나오겠죠? 유효 총소득. 뭘 빼야 돼요? 영업경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네들 내는 게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거 갖고 장난쳐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는 기대를 찾으셔야 돼요. 환원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환원을 찾으셔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환원율서부터 볼게요. 환원율이 몇 %예요? 10%. 깔렸죠? 그럼 가공기 이용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계산기 옆에다 껴. 자, 간다. 가능총수기 얼마야? 8,000이지. 그럼 공을 쳐. 80, 빵빵빵, 빵빵빵. 그 다음에 계산기가 여기 공 2개 달린 거 있죠? 그럼 이거 치면 3개 치는 거예요. 혹시 모를까봐. 그렇게 요거 빵빵빵빵빵빵 쳤어요? 거기다가 공실이 몇 %래? 이거 어떻게 썼어 아까? 빼기 10%를 눌렀잖아. 그럼 같이 하자. one more time. 마이너스 10%를 눌렀어요? 어마어마! 얼마 나와요? 이거 나왔어요? 그럼 영업 경비를 빼야 되죠. 근데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자, 그러면 수선 유지비 영업 경비에 안 들어가? 화재보험료, 재산세. 그거 알아? 그 유명한 공부 감소? 몰라? 공부, 부채 서비스잖아요. 감소에 소득세잖아요. 그러면 소득세하고 부채 서비스는 날리셔야죠. 그러면 수선 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까지가 얼마예요? 700이죠. 그럼 여기다가 700을 빼면 되겠죠. 빼보세요. 700만 원. 마이너스 700만 원. 뺐어요? 그럼 얼마 나왔어요? 6,500이 나왔죠? 여기다가 그냥요 10%를 나누면 돼요. 나누기 10%를 눌러보세요. 얼마? 이거 5천이 나온다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얘 뜹니다, 얘. 아시겠죠? 똑같이 떠요, 돌려내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걸 돌려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38번도 보자. 똑같은 문제야. 38번은 자, 밑에가 기대로 나눈 거야, 환원율로 나눈 거야. 그러면 5% 나눠야 돼, 4%로 나눠야 돼. 정확하게 얘기해요. 5%죠, 5%. 그냥 가려고 해서 4%로 나누고 5%. 맞아요? 그리고 가공기 이용수는 또 해야 되죠? 아주 유명하네요, 가공기 이용수는.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 이용순. 가능총수득이 얼마예요? 5천 치세요. 빵빵빵, 빵빵빵. 자, 공실이 몇 %야? 이래도 우리는 자신 있지? 마이너스 5%만 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계산기. 이게 다이소스 샀어요? 3,000원에 아주 기쁜 꿈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5%를 눌러.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얼마나 좋아. 3,000원에 이 효과 얼마나 좋아. 다이소 산 게. 다이소 치고는 아니에요, 제가. 쳤죠? 중국산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1,000원짜리 같은 거. 4,750만 원. 맞죠? 요거를 여기다가. 영업 경비를 봐야 되죠? 부채 서비스에 영업 경비 들어가요? 개인 업무비 같은 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지관리비하고 화재보험료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유지관리비는 뭐의 3%죠? 그러면 150만 원이 돼요. 화재보험료는요? 그럼 합치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50을 까라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순소득이 얼마 나오겠어요? 4,500만 원이 나오죠. 맞나? 여기다가 나누기 몇 %를 꾹 누르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죠. 그 얼마예요? 9억이 정답이 되겠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36, 38을 다 보셔야 됩니다. 언더스탠? 자, 봐봐. 38은 유지관리비를 그냥이야 가능총소득의 3%를 넣었어.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한 애들이 37번이에요. 짜잘한 37번인데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죠? 유용순이라고 아시죠? 그럼 유용순만 나왔어요. 넘기지 마요. 37번 하고 있어요, 지금. 찾으셨어요? 유효총소득이 얼마예요? 3,800. 되게 쉽게 나왔어요. 영업경비는. 그 얼마예요, 이게? 3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인데,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자, 그럼 토지에 대한 환원율이 몇 %야? 5%. 토지의 가액 비율은 40%. 건물은 얼마야, 환원율이? 10%. 가액 60%잖아요. 맞아요? 자, 간다.
따라야지. GT 이용한다. 계산기. 자, 항상 얘는 숫자 퍼센트예요. 그럼 5 곱하기 40%를 눌러보세요. 5 곱하기 40%. 5 곱하기 40% 눌렀어요? 어머. 얼마 나와요? 2%는 뜻이에요. 요거 AC 누르면 얘가 AC에 누르면 안 돼요. 요걸 합쳐서 GT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에 60%를 눌러보세요. 10% 곱하기 60%. 6 나오나요? 더해보세요. 8 나오나요? 이게 8%라는 얘기거든요. 맞나요? 그럼 3천만 원에다가 나누기 8%를 꾹 눌러보세요. 3천만 원 나누기 8%를 꾹 눌렀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3억 7,500이 나오죠? 이렇게. 정답이 2번이 정답이죠? 쉬는 시간에서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지고. 근데 37번보다는 36, 38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떨어진 저부대. 저부대에 그냥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게 어딨냐? 43번입니다. 43번은 저부대만 알면 돼요. 저부대. 43번. 찾았습니까? 희소식. 이걸로 계산이 끝납니다. 43번. 아니, 여기서 끝난다고 오늘 강의 중에. 아시겠죠? 무슨 부대? 저부대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무슨 상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감당률. 그 다음에 대부비율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친절하지 않은 게 지금 부채감당법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를 나눈 게 부채감당률이고 대부비율 저당상수가 있으니까 저부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에요? 177. 그 다음에 부채감당률은 우리가 순투부죠. 그럼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에 걸어.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자, 3,000. 얘가 1,500이죠. 그럼 2배잖아요. 2배고. 대부비율이 얼마예요? 40%잖아요. 그럼 이걸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해설 있듯이 해설대로 갈게요. 0.177 곱하기 2 곱하기 0.4를 때려보세요. 그럼 0.1416이 나오죠? 그러면 14.16%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셔야 돼요. 이제 계산 끝났고.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제가 이쁘게 이렇게 놨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돼 있죠? 자,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프린트에 찾아드릴게요. 자, 2페이지에 있네요. 2페이지. 오늘 프린트 2페이지. 찾으셨어요? 제발. 거기 밑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별표 3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그래서 요게 물건별 평가예요.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가는데, 자, 토지는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안 되면 나와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무슨 법? 공식이 가지고. 예외도 있을 수 있죠. 적정한 실거래가를 할 수 있죠. 근데 거래사례가 하고 조성비용, 임대 따질 수 있고요. 건물을 하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그냥요 상각이 돼요. 그럼 원가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일괄 나오면 무조건 무슨 사례죠? 왜냐하면 일괄에서 평가한다는 게 거래사례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가고, 자동차, 동사는 무슨 사례로 가셔야 돼요? 거래사례로 가죠. 산림은 거래사례죠. 근데 중요한 게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동사는 다 그냥이니까 상각이 됩니까? 그러면 해체 처분하면 효용가치가 없을 때 해체 처분을 가죠. 근데 자동차는 그냥요 사례가 많아요. 그럼 자동차와 동사는 거래사례로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따라서 과자상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수원도 거래사례로 가죠. 그럼 가수원 같은 경우도 그냥이니까 거래사례가 많습니까? 편의점에서 과자가 파는데 그냥이야 산도가 맛있어. 그럼 과자 산도 나오면 다 무슨 사례 찍으셔야 돼요? 거래사례. 산지와 임목은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임목은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무슨 법으로 가야 되죠? 원가법으로 가야 돼요. 지름이 작은 나무 같은 거니까. 이해하셨어? 일괄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이야? 거래사례. 건 나오면 다 뭐죠? 수익환원법으로 가는 거죠. 권리로부터 발생하니까. 그렇죠?
임대로 나오면 무슨 살이에요? 임대살이. 근데 공장재단을 한번 줘보세요. 공장재단은 공장의 재산의 집단이죠? 그럼 재단 나와도 다 무슨 항법으로 가야 돼요? 수익환업법.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걸로 이제 물건별 평가만 보셔서 다 풀어줄 텐데,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 과거의 소원은 일거양득이에요. 과거, 남의 다각계. 과거의 소원은 일거양득이다. 자, 양득이라는 건 두 가지를 다 얻는다는 건 하나로 두 가지 얻는 거예요. 그럼 가가 뭐죠? 과수원은 무슨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소경목리문이요. 원가법으로 가는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원가법이고. 자, 일과랍은 다 뭐죠? 거래사례이고. 양득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갑니다. 책에 가서 요거에 대한 것만 쫙 풀어볼게요. 자, 가겠어요. 자, 우리 가게 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페이지 423페이지 가보세요. 자, 422페이지, 자, 423페이지 가시면은 55, 56 있죠? 찾으셨습니까? 55, 56. 자, 55번 들어갑니다. 얘기해보세요. 틀린 거 1번. 가수원은 뭐죠? 거래세. 강업자는요? 1번이 쳤으니까 다 맞겠지. 재단은 다 수익하고요. 자, 임대료. 임대료는 무조건 무슨 사례 해야 돼요? 다른 건 안 써요. 자동차, 건물, 원가법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56번은 틀린 게 2번인데, 건물은 뭐죠? 원가법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다른 거 설명해 보겠는데, 토지 평가는 대상 토지와 용도적 이용상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 공시가를 선택하되, 자, 시점 수용 등은 필요한 조정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어떤 게 키포인트겠어요? 일괄입니다, 일괄. 아까 일거양득 기억나시나요? 일괄 나오면 무슨 사례죠? 거래사례고, 소음, 진동, 일조 침해 있죠? 밑줄 쳐보세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소음, 진동, 일조 침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여기 되면은 그냥요, 환경오염까지 오시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해 및 원사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자, 요거 나오면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나오면 무조건 고려하여야 한다만 보시면 고려하지 않는다가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유명한 게 뭐냐면,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에 동그라미 치고, 진. 그 다음에 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다음에 일진소. 우리 소가 두 가지 소가 나와요. 앓는 소하고 일진소가 나와요. 그럼 내가 특강 때 앓론소 기억나시죠? 앓론소는 그냥입니까? 입찰입니까? 최대예요? 최저예요? 최대? 최대지. 왜냐면 얘가 앓는 소를 샀어요. 무슨 소 샀다? 그럼 앓는 소를 사면 앓는 소가 그냥입니까? 원래 싼 겁니까? 싼 건데 최대 돈을 지불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내가 찾아가면 아이고 앓는 소리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앓는 소를 비싸게 샀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걔 이름을 뭐라고 줬어? 앓는 소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최소다, 최대다? 최대가 나와야 되고, 여긴 일진소예요. 얘는 싸움을 잘하는 소예요. 무슨 소? 그럼 얘는 그냥이다 고려하여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앓론소 나오면 앓론소를 그냥이야 비싸게 샀어. 얘가 어떻게 해? 맨날 앓론 하잖아. 아이씨, 해. 소가 두 가지 소가 나와. 앓론소는 얘가 비싸게 샀어, 싸게 샀어. 그래서 어떻게 맨날 앓른 그래서 앓론소. 야, 하나 먹었다? 알론소 먹었다? 그럼 알론소는 그냥이야 입찰이야. 최대 최고. 최대 하나 먹었네. 근데 여기는 무슨 소야? 일진소. 싸움 잘하는 소. 맞아? 그럼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 한다. 소가 두 가지 나와 학교론에. 알론소하고 일진소하고. 아시겠지? 잘해야 돼? 여러분 즐깁시다. 우리 어차피 2시까지 가야 돼요. 나는 내일도 강해. 그죠? 그러니까 즐겨야지 나도. 아시겠습니까? 강의를 갖다가 막 지루하게 하면 안 되잖아. 앓는소가 왜 앓는소야? 앓는. 어떻게 샀어? 소를 어떻게 샀어? 비싸게 샀잖아요. 최대 가격으로. 아셨죠? 일진소 나오면 고려?
하여야 합니다. 일진소 고려해야 합니다. 하시겠죠? 이렇게 하시죠. 근데 뭐 하다가 일진소 갔지? 사보로 갔지? 그 다음에 살림은 산지와 임목이 일치로 거래될 수 있죠. 그럼 일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괄은 무슨 사례예요? 거래 사례는 안 나왔죠? 네, 거래 사례로 간다는 얘기예요. 몇 번이 틀었다고 보셔도 돼요? 2번.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다 얘야, 얘. 가야 돼. 57번 갈게. 틀린 거 몇 번으로 하셨어요? 2번인가요?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 거 맞아요. 정법 원칙입니다. 근데 임목은 뭐죠? 아니 그러니까 살림은 다 거래사례야. 소경목리만 원가법이고 아시겠죠, 그죠? 안 되면 밑에 해설을 보든가. 자, 임목은 뭐냐고? 거래사례, 거래사례.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려면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내가 물어보면 어머 잽싸게 거기 해설본 물론 노안이라서 안 보였겠지만 임목에 나오는 거래사례잖아요. 찾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눈치가 빨라야 돈 많이 벌어요. 아시겠죠, 그죠? 임목은요? 소경목님은요? 원가법이죠. 그럼 살림은 다 거래사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2번 쳤으니까 1번이 맞겠네? 건물은? 원가. 영업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작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장 제일 불우한 게 저작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미우새 같은 데 보면 이상민 씨가 가수 저작권이 굉장히 많대요. 통장에 찍힌대요, 찍혀. 그럼 그냥 수익이 발생해. 수익이 발생해요. 걸리니까. 맞아요? 근데 저작권이 막 상각되진 않아요. 자, 이게 막 상각돼갖고 5,000원 받았던 걸 10원 받을까? 그렇진 않잖아. 이상민 씨가 저작권을 막 남한테 팔까? 거래됐던 사례가 없잖아. 그러니까 권리는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니 왜 권위 왜 수익하느냐? 그냥 외워. 그러지 마시고 이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껌 나오면 다 무슨 산업법? 아까 과거 기억하세요? 과거 가수원은 임대료는 임대사례죠. 여기서 하나 맞히셔야 돼요. 끝까지 간다. 58, 59 끝까지 간다. 58에 틀린 거. 건물. 이거 1번 틀었잖아요. 가수원. 자동차. 항공기. 동산. 거래사례잖아요. 맞추시겠어요? 59번에 정답 틀린 거. 건설기계. 저작권. 건물. 임대료. 재단. 수익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점수를 하나 따셔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앞쪽으로 갈게요. 앞쪽으로 가시면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다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417페이지로 가셔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말씀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45번, 자, 우리가 40 몇 번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계획표에 보시면은 46번으로 되어 있죠. 45번도 있네? 45번 있어요. 혹시라도 계획표에 없는 건 얘기해 주세요. 45번은 일단 정답은 지금 몇 번이에요? 5번이란 말이에요. 자, 보셔. 아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속해 있죠.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쭉 읽다 보면 지역요인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이걸 개별 요인으로 고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근 지역은 그냥요, 지역이 유사해요. 그러면 개별 요인이 공유해야 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해야 됩니까? 지역 요인에다가 현관별 칠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유사 지역이 틀린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기출이 나왔던 걸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 다른 것들 보면 그걸 맞히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개별 요인을 똑같은 거야? 지역 요인이 똑같은 거야? 자, 어떤 지역에 전철이 들어섰다면 나만 내 부동산만 영향을 줄까? 다른 부동산 영향을 줄까? 다 똑같아요. 맞나요? 근데 개별 요인은 똑같아요? 달라요?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게 맞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1번에 시장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통상적에다 또 넣으셔야 돼요. 통상적. 자, 한정대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한정대 내 몇몇 사람이 거래되면 안 되죠? 통상적이 맞고, 그 다음에 또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맨 끝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겁니까?
최고가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떴었냐면 형이 일직계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 무슨 계예요? 일치계란 말이에요. 맞나? 근데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경제적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시장 가치로 냈어요. 그죠? 그럼 시장 가치가 맞습니까? 경제적 가치가 맞습니까? 자, 우리가 형성 요인을 봤을 때 전국에 SRT가 들었었는데 동탄역에 들어섰다. 그럼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겠지 시장 가치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따 맞히실 때, 자, 갑니다. 달이 일직계, 형이 일직계. 그럼 형성 요인이 무슨 계다? 일지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장 가치가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가 나와야 돼요. 자, 형발이라는 거 아시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잖아요. 우리 형이 발이 커요. 그래서 그냥입니까? 일직계입니까? 근데 아침에 새벽 2시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찍 깨요. 뭘 일으키면서? 그러면 시장 가치를 보셔야 돼요? 경제적 가치를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틀리게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에 몇 번에 또 계획서가 돼 있어요? 넘겨보세요. 46번이 돼 있나요? 그러면 이제 5번을 맞히셔야지. 5번이 뭐가 틀렸는지. 아까 일찍했죠?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찍했어. 그럼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 가치란 말이야.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내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1번은 인근 지역이죠. 자, 중요한 건 무슨 요인을 공유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4번 유사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는 그냥요 대상에 속해 있지 아니한 지역이에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47번은, 자, 47번은 지금, 이것도 돼 있죠? 그럼 칠판 보세요. 아까 원가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칠판 보세요. 감가수정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감가수정요. 칠판 보세요. 제도물가가 만약에 1,000원이면, 아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위해서 요 금액에 300원을 가산했나요? 공제했나요? 공제했죠. 그런가요? 그럼 가산이 맡겼어요? 감가수정은 요거 공제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7번에 5번으로 해오셨나요? 그럼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도론가에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 기능, 경제가를 고려해서 해당한 금액이 제도론가였죠. 여기서 지금 감가 누계액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가산한 게 맞겠어요? 공제한 게 맞겠어요? 공제해서 기준점에 대상물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몇 번 쳐보세요. 아까 제가 적산기기필이라는 거 아시죠? 자, 적산법은 이렇게 합니다. 다시 적산기기필. 자, 그러면 기가 뭐죠? 뭐를 곱해서 뭘 더했어요? 필요적용비를 더했다는, 가산했다는 거죠. 나 지금 4번 보고 있는데. 그러면 따라서 적산기기필. 기가 뭐예요?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유를 곱해서 필요적용비를 어떻게 했어요? 더했다고 하고 임대료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꼭 틀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48번을 갈게요. 48번으로 이제 가시면, 48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제가 또 다시 돌릴 수는 없고, 1번을 왜 틀었다고 생각하죠? 48번에 1번. 저번에 제가 기준시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준시점은 원칙이 현장조사입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까? 가격조사 완료해요. 기준시점.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그럼 현장조사가 맞아요? 가격조사가 맞아요? 가격조사고, 뒤에다가 현금만 치르세요. 완료한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 완료한을 또 바꿔냅니다. 2차 그 완료한이 맞고, 만약에 시작한 하면 돼요? 안 돼요? 개시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뭐를 완료한 날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90% 시험 나옵니다. 이해하셨어? 현장조사야, 가격조사야. 개시 시작한 거야, 완료한 날짜야. 무조건 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었지? 대상이 속한 지역이죠. 속한 지역이니까 무슨 지역이 있어요? 이건 인근 지역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정확하게 뒤에 동질 쪽이고 지역 요인 공유는 인근 지역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유사를 뭐로 바꿔야 맞습니까? 인근적으로 맞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제가 7, 8을 보시면은, 아까, 원가법. 자, 이건 임료예요? 가액이에요? 적산법은 임대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산법이 나오면 적산기기필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대답해보세요. 그럼 적산법은 기기필이 없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법이라는 것은, 자, 18. 자, 따보세요. 원가액. 가액. 그러면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그러면 따보세요. 제2조정가의 감가수정에서 가액을 산정한 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제2조정가에서 감가수정에서 가액이니까 적산법이 아니라 원가법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팁을 드리면 우리가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눈높이로 간다면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요거 세 글자고 얘 일곱 글자고 얘 다섯 글자인지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갈게요. 원가법하고 적산법 중에서 어떤 게 가액이에요? 이거 가액이잖아요. 이게 적산법이 임용.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고 그러고 얘는 분석이 임료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너는 눈높이에요. 얘는요 환원이라는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얘는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수익 분석이라는 게 나와 있죠. 가자. 웬만하면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럼 수익 분석법은 그냥이 아니에요. 분석이 들어가야 돼. 환원이 들어가면 환원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여기는 수익이라는 분석이 있어 없어? 있긴 개뿔이 있어. 환원이 있죠, 환원. 그 환원 들어가면 이건 무슨 환원법이다? 수익환원법이다. 요거만 보시면 얘는 갈려져요. understand? 자, 5번 그 유명한 형이 일찍게 알아? 형이 형성요인이 일찍개지. 일찍개가 뭘 줄임말이야?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럼 무슨 적 가치? 경적 가치, 시장 가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갈 때까지 가자. 넘깁니다. 49번. 넘깁니다. 49번에 가시면은, 아까 2번에 시장 가치라는 거 기억나시나?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금 49번, 420페이지 49번 하고 있어요. 두 분 못 찾고 계셔요. 찾으셨어요? 여기 다 보여요. 한정된 시장 있어요? 찾으셨어요? 눈 빼야지. 그럼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최고 가격은 아니죠.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의 가격이 아니라 가장 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편 들어보세요. 자, 1번 감정평가업자가 원래는 시장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있다 또는 없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3번 현황인데 기인점의 대상국의 이용상 불법적인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가죠. 4번에 일체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무조건 일괄 평가예요. 다시 할게. 일체 나와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무슨 평가? 자, 5번 간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는 게 나왔죠. 이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이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시고 50번에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하세요. 아직 안 졌다. 다행이다. 자, 시작 개시한 날짜요? 완료한 날짜요? 그 5번에 가족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맞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 아까 50번에 1번 했고 2번은 현황이 원칙인데 조건을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있다. 자, 51번 갑니다. 51번에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인근 지역은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번에 3번은 잠깐 넘기셔서 422페이지 컨닝 좀 하고 올게요. 420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논점의 해설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까요? 자, 뭐라고 하냐면 원래 실질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할 수도 있죠. 그럼 실질조사를 반드시 합니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52번에 3번을 가시면
이거는 계획서에 없어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하라고. 아, 계획서 없잖아. 그럼 3번이 틀렸죠? 그럼 실질조사하여 하긴 하여야 되는데 실질조사 생략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어? 요거는 제가 개입해 안 나는데 요거 느낌이 좋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노력하는 강사야. 없어도 해주잖아, 이렇게. 별로 반응은 안 좋아요. 자, 53번을 갈게요. 53번도 아까 일거라는 거 아시죠? 그럼 일괄 나오면 무조건 무슨 사례예요? 거래 사례. 그럼 이번에 가시면 일괄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그럼 무슨 사례? 거래 사례로 가는 거지. 자, 아까 이번에 일진소 알아? 일진소는 어디만 보면 돼? 고려하여야 한다. 맞아요? 수익 분석법은 그냥이야. 3번에 분석이 들어가야 돼. 수익 분석 들어갔지? 원가법은 재론가, 감가적인 가액을 구하고, 감정평가법자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가 원가법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54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 절차에는, 자, 따라서 감정평가 의뢰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럼 오른쪽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어드리면, 감정평가의 절차에, 자, 좀 전에 감정평가 의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감정평가 의뢰라는 건 없어요. 그 오른쪽에 맨 위에 가보세요. 그다음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계획이라는 수립이 있죠. 처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료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료를요, 먼저 검토부터 해야 돼요?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돼요? 수집하고 검토하잖아요.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럼 자료를 수집하는 게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검토가 나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방법을 먼저 선정해야 돼요? 선정한 다음에 가액을 매기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꼭 순서 정도 알아두시고, 만약에 올해가 이게 나온다면, 나중에 제가, 나중에 미리 예고편을 때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백성 같은 거 있죠? 이 순서를 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 다지자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기초니까 천하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디귿 지읒이죠? 그럼 대상부동산에 대한 확인 들어가고 자료부터 그냥 해요. 수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검토하죠? 평가 방법을 선정한 다음 평가액을 선정하는 거죠. 어머, 여기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기초 다지자. 그럼 기본적 사항 들어가고 처리계획은 들어갔죠? 대상,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의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평가 방법을 선정한 다음에 결정표 표시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칠판에 봤던 여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들어갈게요. 아쉬운 거는 토지에 대해서 안 났더라고요. 토지는 무슨 지가 기준법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까? 공시지가 기준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맞나요? 근데 그냥요, 예외도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 가지면 거래 사례로 갈 수도 있죠. 조정 임대료 고려하고요. 건물은 무슨 법이요? 일괄하면요, 거래 사례.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 표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죠. 근데 자동차와 동사는 뭐죠? 거래 사례. 얘네 둘 다 해지 처분 가액으로 가겠죠? 자, 산림도 다 무슨 사례예요? 거래 사례잖아요. 소경목님만 보고 다 보다 거래 사례. 근데 구분하는 게 원칙인데 일괄할 때는 거래 사례로 가죠. 자, 영업권 나오면 못 찍으셔야 돼요. 재단 나와도요, 수익화 나와요. 임대료는요, 임대 사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점수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 없겠지만, 자, 따라오세요. 가격 공시. 들어오셨죠? 요걸 이제 이 마지막 시간으로 하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쉬십시오.